안녕하세요, 채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2년 전세를 주면 실거주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자, 실거주가 왜 필요하냐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를 2년 전세만 줘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도 보시면 여러가지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상생 임대인인가요? 등록 임대 사업자도 2년 거주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상생남은 공짜라고 하는데 과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내용은 언제 발표됐냐면 저번 달 6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인데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5년 동안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자,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큰 폭의 시장 불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고점 인식 확산 등을 통해서 하향 안정 흐름을 만들겠다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현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쉽게 잡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10일에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발표했었죠. 그 다음 일시적 2주택도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정부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를 원했었는데 실제로 현재 같은 경우는 매도랑 매수 희망 가격의 괴리로 거래량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크게 주택 공급 확대, 그 다음 세부담 정상화, 그 다음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총 3개 분야를 해서 여기 보이시는 내용처럼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바로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상생 임대인 제도는 뭐냐면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온 정책이었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한 세대 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을 인정해준다고 이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년 중에 1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 이 조건을 받으려면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준 시가도 9억이 하고 더군다나 1년밖에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정책은 그때 당시에 나오자마자 적용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거의 잊혀져 가는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이 정책을 정말 좋게 요번에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 상생 임대인 조건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개선된 사항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시면 상생 임대인 개념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랑 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 문항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전 정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있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임대 개시 시점에 한 세대 한 주택자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기준 시가 9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만 이거를 조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내가 9억 이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죠. 자, 근데 지금 개선 사항으로 보시면 이게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도 상관없단 거고 그 다음 기준 시가도 상관이 없단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을 이렇게 세 채를 갖고 있다고 쳤을 때도 만약 기준 시가가 25억, 15억, 10억 이 정도 돼도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었죠. 향후 한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혜택 부분에서 좋게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혜택이죠. 자, 혜택이 어떤 혜택이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서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1년만 인정해주던 거를 지금 몇 년을 인정해주냐면 바로 2년 거주
조건을 그냥 아예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상생 임대인 지위를 얻으면 이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조정지역 한 채를 직접 실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거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져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꼭 받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특공 공제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없었죠. 그 다음으로 또 좋은 게 바로 이 적용 기한을 늘려줬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지금 이거를 2년 연장해서 바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알아야겠죠. 여기서 지금 좌동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전 정책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의 정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인데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2년간 유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바뀐 게 바로 이게 2년으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세대 한 주택자 보유주택, 그 다음 임대 개시 시점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이라고 있었는데 바로 이 조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생 임대인을 받기 위해서 기존 조건이 뭐였냐면 자,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규나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 상생 임대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바로 첫 번째로 직전 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됐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갱신이나 신규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5% 이내로 인상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상생 임대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추가되는 조건이 뭐냐면 바로 3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갱신이랑 신규를 5% 이내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계약도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조건은 딱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계약이 존재하고 이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했었어야 되고 이 계약에서 5% 이내로 인상한 새로운 계약이 2년 동안 유지가 될 경우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3개만 딱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개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 뒤에 나오는 질의응답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하도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 기획재정부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문신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이랑 장특공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당연히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3개의 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마지막 한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요건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중에서 C주택이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은 이 3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C주택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로 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A주택이나 B주택을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C주택을 가장 마지막에 매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생임대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C주택을 중간에 팔아버리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남는 주택을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받을 걸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자, 여기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는 경우는 기존에 임차인을 맞춰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임대차 권리도 같이 넘겨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새로 매수한 이 B라는 사람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랑 5%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과연 적용을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인 건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고 하네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 3번으로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랑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선 결론은 아닙니다. 즉 기존 임차인이 A인데 이게 다시 A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C라는 사람을 받아도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뭐다? 5%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인데 이게 별거 없어 보여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랑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의 시간적 공백,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주를 하고 있거나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공백이 있어도 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 지금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실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2년을 거주하기 위함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여기서 2년은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2년을 채울 필요 없이 다시 기존 임대차에서 5%만 증액해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엮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보시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을 해야 되며 계약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사이에 갱신이든 신규든 받으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6번째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 통해서 하면 5% 이상 인상을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 기존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7번째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직까지 등록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질문 8번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데 이제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다가구 주택 안에 있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5% 내로 인상하라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 질문 9번인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바로 첫 번째가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5% 이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계약 체결한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이 2가지 조건에 대한 건데, 자, 바로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이 계약 기간이랑 상관없이 이 실제 임대 기간이 뭐 1년 7개월, 2년 2개월, 2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을 딱 채워서 사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전에 뭐 1, 2개월 전에 나가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한두 달 뒤에 나가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실제로 이 임차인들이 2년 이상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계약 기간 3년, 2년, 1년이랑 상관없이 뭐 2년 6개월, 2년 2개월, 2년이면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자, 여기 밑에 보신 것처럼 뭐 1년 6개월, 1년이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 1년 11개월만 채워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2년을 채워야 됩니다. 이 임차인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계약서 조항에 넣어 놓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실거주하는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라라고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통 이 실제 임대 기간을 뭘로 확인하죠? 당연히 이 전입신고로 확인합니다. 즉 한마디로 임차인이 이 전입신고 기간이 무조건 2년이 넘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껏 5% 이내로 인상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으려고 이제 상생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만약 중간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나갈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사는 여기 집에서 무조건 2년 이상 살 수 있는 분들을 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것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분란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된 내용만 봤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조항에 꼭 넣어 놓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생 임대인 혜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거의 쓸모없는 정책이었다면 지금 바뀐 정책은 정말 괜찮은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대 임대를 주고 있고, 그 다음 다주택자 분들이 이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과연 상생 임대인 혜택을 얻으면서 비과세를 받을지 아니면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서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온 이 정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